예, 사형식의 기본적인 내용,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뀌어지면서 문장이 변형되어질 수 있다. 그때 붙는 전치사, 아이유 앞에, 간접 목적 앞에 붙는 전치사는 to나 for, of가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형식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 그 첫 번째인데요. 뭔 내용이냐면, 이 동사들은 우리가 삼형식에서 배운 삼형식 동사입니다. 즉, 목적어를 한 개를 가지는 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사형식 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IO, DO 해서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는 동사가 바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 즉 수요 동사라고 하죠. 뭐뭐 해주다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동사들은 삼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근데 이놈들을 사형식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목적어 두 개를 써서 나타내는 틀린 표현을 자주 쓴다라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이 동사들을 살펴보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직전에 했던 뭐라 그랬어요? 사형식 SV, IO, DO. 사형식은 뭘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이 IO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사형식을 변형시킨 삼형식 SV, DO, 전치사, IO. 이 사형식에서 변형이 된 삼형식, 얘는 DO, 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고 삼형식은 목적어가 한 개라는 거죠. 사형식에서 IO를 강조하고 삼형식에서 DO를 강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동사들은 목적어 언제나 하나만을 가지는 삼형식 동사라는 겁니다. 즉, 이 동사들은 일반적인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삼형식에서 사형식으로 IO 강조에서 DO 강조, DO 강조에서 IO 강조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는 동사들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동사들이 뭐뭐 해주다라는 사형식 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보고 이해를 하시면 별로 혼동될 것도 이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문장에서, 이 파트에서 이 explain이라는 동사, suggest 이런 동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주의해서 신경을 써서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S 주어가 V 동사 해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우리가 앞에 본 사형식이랑 해석이 비슷하죠. 주어가 사형식 동사 해준다 IO에게 DO 직접 목적어를 지금 이 문장 사형식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IO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이 놈은 IO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to 목적격 형태로 부사로서 써줘야 되는 놈이에요. 사형식 같은데 사형식은 IO 누구누구에게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이 IO 같은 놈을 IO가 아닌데 언제나 to 목적격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적힌 explain 설명하다. 물론 여기서는 설명해 주다죠. suggest 제안하다 또는 보여주다. confess 자백 고백하다. admit 시인 인정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pronounce, announce 얘들은 발표하다죠. 자, 이 동사들일 때 얘들이 한국어로 해석하면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다, 보여주다, 고백하다, 시인 인정하다, 소개해주다, 발표하다 이렇게 사형식처럼 해석이 되는데 요 동사들은요 을을이 언제나 강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즉 설명해주다, 설명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구누구에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을을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보여줬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백하는 내용, 을을이 무엇을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건지 그 을을이 중요한 거지 누구누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 중요한 거고 발표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이 explain, suggest, confess, admit, introduce, pronounce, announce 이 동사들은 을을에 해당된 놈이 언제나 강조가 된다는 거죠. 자, 을을에 해당되는 거 강조되는 게 뭐예요? 바로 삼형식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해당되는 거죠. 즉, 이 문장은 사형식처럼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다라고 해서 사형식처럼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형식으로 쓰이지 않는 놈이죠. 언제나 을을이 강조되기 때문에 삼형식으로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누구누구에게는 언제나 전치사 to를 붙여서 to 목적격의 형태로 써서 부사로서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아이오가 아니다는 거죠. 전치사 to가 빠진 목적격만 따라서 뭐 힘이라든가 허, 잇 이런 거 써가지고 또는 미 이런 거 써서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치사 to를 꼭 붙여야 되고 심지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to 목적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냥 생략을 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변함없는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건데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이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다라는 사형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사형식으로 아이오처럼 미, 힘, 허, 댐, 그들에게, 미, 나에게, 힘, 그에게, 허, 그녀에게 이렇게 쓰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plain, suggest, confess, introduce, pronounce, admit 이 동사들이 나올 때 얘들은 언제나 을을 강조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사형식으로 쓸 수 없구나. 그래서 간접 목적어 IO에 해당되는 놈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to를 붙여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혼자 지금 열받아서 설명을 무지막지하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동사들은 삼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을을 하나만을 가지는데 바로 우리가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사형식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형식으로서 목적어 두 개를 가지는 것으로서 쓰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이 동사들 explain, suggest, confess, admit, introduce, pronounce, announce 순차 이 동사들은 언제나 을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형식으로는 쓸 수 없고 삼형식으로 목적어 하나만을 가지고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형식에서 IO,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놈은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여서 to me, to her, to him, to them 이렇게 쓰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써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사형식의 기본 형태를 할 때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가 강조되는 표현이고 그걸 변형시킨 삼형식은 을이 강조되는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또
주의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을 더 보도록 하죠. 사형식에서 주의를 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인데요. 자, 이놈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사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SV, IO, DO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해주다. 여기서 IO 강조일 때, DO를 강조하고자 할 때 SV, DO, 그 다음에 전치사 IO 해서 DO를 강조하는 편으로 일반적인 사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형식의 기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착각하는 동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얘들은 3형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3형식으로만 쓰인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오 해가지고 이 누구누구에게 얘는 언제나 오가 언제나 강조가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부사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to 목적격 부사로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explain, suggest, confess, 자백, 고백하다, admit, 시인, 인정하다 이 동사들. 그래서 얘들은 사형식 문형이 아니라 목적어 두 개를 가지는 얘들은 목적어 하나를 가지는 3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앞에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볼 이 동사들은 핵심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뭐 아니면 도인 동사들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좀 익살스럽죠. 뭐 아니면 도인 동사들. 우리 뭐 아니면 도다고 하죠. 즉 얘들은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형식은 3형식으로 또 3형식에서 4형식으로 IO 강조냐 DO 강조냐로 문장 형식이 변형이 되는데요. 요 동사들은 아예 4형식이면 4형식으로만 딱 쓰이고 3형식이면 3형식으로만 딱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뭐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한 개를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두 개를 가져서 3형식으로만 쓰이거나 또는 4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이다라는 거죠. 이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인지 무슨 내용인지. 예. 3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빼버리고요. 4형식 보겠는데요. 자, 4형식으로 쓰일 때 요 놈들은 S, V, O1, O2. 저기서 O1, O2는 전부 을름입니다. 누구누구에게가 없어요. 누구누구에게가 없는 그냥 목적어를 을를 두 개 가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상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병렬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O1, and,
주어, 동사, o, to. 자, 이렇게 두 문장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어와 주어가 서로 같습니다. 동사와 동사도 서로 같은데요. 이때 동사와 동사는 같은 형태 그리고 같은 의미로 쓰여요. 동사가. 자, 일반적인 병렬 구조인데 우리 병렬 구조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1장 할 때인가 동사 시제 파트 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병렬 구조의 핵심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서로 대등한 것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가 병렬 구조의 핵심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어 같으니까 주어 날려버리고 동사 같은 형태 같은 의미죠. 날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 주어 동사 O1 and O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일반적인 병렬 구조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O1 and O2 이렇게 나와요. 즉 뭐 we ate 우리가 먹었다 햄버거 and 피자 우리는 햄버거와 피자를 먹었다.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은 뭐냐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주어 동사 O1 and 주어 동사 O2 요 놈이랑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는 같은 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각각 삼형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사들은 삼형식이면 삼형식으로만 딱 쓰이고 사형식이면 사형식으로만 딱 쓰이는 거지 일반 사형식처럼 삼형식으로 왔다리 사형식으로 갔다리 하지 않는 동사들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SVO1 and SVO2 이놈하고 일반적인 병렬 구조의 문장하고 이 문장 SVO1 and SVO2 이 우리가 지금 할 이 문장과 차이점은 뭐냐면 주어는 같아요. 자, 그런데 동사가 같은 형태의 동사인데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는 같아요. 근데 여기 O1 목적어, O2 목적어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나 저러나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어 같아서 날려버리고 동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는 같아요.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형태가 같기 때문에 날려버린다. 자,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쓰면 이쪽에 있는 일반적인 주어 동사 O1 and O2랑 주어 동사 O1 and O2랑 같아져 버리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nd까지 날려버리고 목적어 O1, 목적어 O2 이렇게 해가지고 SV O1, O2 사형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형식과 일반적인 그 병렬 구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왜 이런 형태 SVO1, O2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는지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동사들이냐? NB라는 놈이죠. 질투하다라는 뜻인데요. O1 사람일 때 목적어가 사람일 때 질투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O2 사물일 때 부러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NB가 뒤집으면
여전히 O2O1이 되겠죠. 근데 O2O1 형태로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죠. 우리가 뭐 동양이 서양이 동양보다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과학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이렇게 한데 그거는 르네상스 이후 인본주의 이때 나온 거지. 그 이전까지는 똑같이 원시적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이나 전부 막 신이고 뭐 영혼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죠. 사람이 근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과 사물, 동물을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거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 오토를 쓰든 뒤집어서 사람 사물을 쓰든 오토 오원 사물 사람을 쓰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save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일 때는 구하다가 되죠. save. 사물일 때는 save가 절약하다, 아끼다, 뭐 저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하다, 아끼다. 사람을 절약합니까? 사람을 저축해요? 아니죠. 사람일 때 save는 구하다. forgive나 pardon, 사람일 때 용서하다입니다. 죄일 때, 사물일 때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없는 걸로 해준다는 뜻이죠. 없는 걸로 하다. 사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 되죠. 코스트라는 놈인데요. 사람을 비용을 들이다, 사람한테는 대가를 치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물일 때 그런 비용이 들게 하다라고 쓰이는 놈이죠. 그래서 envy, save, forgive, pardon, cost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놈들이죠. 이런 동사들일 때 바로 목적어 두 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이 아니라 목적어 1을 그리고 목적어 2를 어떻게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형태입니다. 얘는 둘 다 O1, O2이기 때문에 일반 사행식처럼 여기 앞에 전치사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뒤집어도 O2, O1 이렇게 쓰이는 여전히 사형식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해가 대충 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I envy 나는 부러워한다 you O1 you watch O2 그래서 you일 때는 나는 너를 질투하고 너의 시계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our president 우리의 사장 또는 대통령님 여기서 뭐 사장 정도 되겠죠. will 조동사 pardon 용서할 거다. you O1 your fault 너의 잘못 O2 즉 pardon you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없는 걸로 해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죠. 즉 빼먹었네. 위에 여기 있는 너에게 너의 시계를 부러워한다 해가지고 you를 뒤로 빼서 to you 이딴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거도 우리 대통령이 우리 사장이 너에게 너의 잘못을 will pardon 용서해 줄 거다라고 해서 you를 뒤로 빼서 뭐 for you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우리 일반적인 사행식 할 때 to나 for는 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 원래 있던 전치사를 사람들이 말로 막 하면서 말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문법이 나온 거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빼고 썼기 때문에 걔는 역격, 부사죠 원래. 그래서 뒤로 가면서 전치사가 붙는데 이놈들은 you나 you, 둘 다 you네. 얘들은 원래 그냥 목적어였던 놈이죠. 그게 합쳐진 문장 두 개가 삼형식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전치사를 집어넣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자, 밑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그것은 will 줘 cost you O1 $50,000 O2 자 그것은 너에게 5만 달러를 비용이 들게 할 거다 이게 아니라 it will cost you 그것은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5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전부 you인데 예문이 you가 뒤로 가서 to you 너에게 5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할 거다 이렇게 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형식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사형식이라는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사형식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IO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형식을 변형시킨 그러면 삼형식이 되겠죠. 주어 동사 DO 사라졌던 전치사 살아나서 전치사 IO일 때 이 삼형식으로 바뀐 놈은 DO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놈들이 있다고 했었죠. 얘들은 누구누구에게 해서 언제나 을에 해당되는 오가 강조되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는 투 목적격으로 언제나 써서 나타내주고 이놈들은 삼형식에서 사형식으로 변형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투 목적격 이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적은 얘들은 원래 을이기 때문에 뒤집었다고 전치사가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to you, to for you 이런 것처럼 전치사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O1, O2 형태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거듭거듭 반복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